네,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폴트라는 블록암호와 이에 대한 양자 회로 구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란 이제 이번 연도 아시아 크립트에서 발표된 대칭키 블록암호입니다. 여기서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이 해당 블록암호는 디퍼런셜 폴트 어택이라는 DFA 공격의 내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DFA 공격은 기존 폴트 어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공격입니다. 이게 매우 강력한 공격이고 기존의 다양한 공격들에 안전했던 대칭키 암호들도 이 DFA 공격에 대부분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DFA 공격에 대한 대응책들이 나왔는데 애초에 설계 시에 이 DFA 공격의 내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암호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시아 크립트에서 이 디폴트라는 사이퍼 레벨 레지스턴스 어게인스트 요 DFA라는 요 DFA 공격의 내성을 갖도록 설계된 대칭키 암호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디폴트 구조를 살펴보면은 특정 메인 암호인 대칭키 암호의 앞뒤에 요 디폴트 레이어라는 프로텍션 레이어를 연결합니다. 근데 이 디폴트 레이어가 이제 DFA 공격의 내성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이 프로텍션 레이어를 연결해서 기존의 메인 사이퍼에 대한 DFA 공격에 대한 복잡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 디폴트 레이어의 핵심은 선형 구조의 S박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 S박스는 이제 비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선형 구조의 S박스는 기존 공격인 차분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암호 설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 논문에서는 오히려 선형 구조의 S박스는 DFA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형 구조의 S박스를 디폴트 레이어에서 사용하고 있고 메인 사이퍼에서는 그 비선형 구조의 S박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선택했을 때 DFA에 대한 내성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우수한 암호화 성능도 사실 제공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 메인 사이퍼에 디폴트 코어라는 걸 넣어서 디폴트 레이어, 디폴트 코어, 디폴트 레이어로 마무리되는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의 디폴트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FA에 대한 프로텍션 레이어 역할을 하는 디폴트 레이어를 먼저 살펴보면은 28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SPN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형 구조의 S박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S박스에 4비트 S박스를 사용하는데 0에서 F가 들어왔을 때 다음과 같은 값으로 치환됩니다. 그 아래는 이제 S박스의 수식이고 아래와 이러한 수식을 가지고 4비트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128비트 블럭과 128비트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디폴트 레이어에서 128비트 평문이 들어오면은 128비트 키를 XOR하고 S박스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퍼뮤테이션을 수행하는데 128비트를 대상으로 하는 퍼뮤테이션 테이블이 기프트 128에서 사용되는 그 퍼뮤테이션 테이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뮤테이션 이후에 수행되는 애드라운드 컨스턴트도 기프트 128과 유사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 상수 구성만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키 스케줄과 애드라운드 키에 대해서는 애드라운드 키에서는 우선 생성한 라운드 키를 128비트 키를 전부 128비트 블록과 XOR 되는 구조가 사용되고 있고 요 지금 구현한 버전은 이제 아시아 크립트 버전이 아니라 그 싱가포르분의 학위 논문 버전인데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키 스케줄만 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 스케줄을 이제 아스키아 크립트 버전에선 더 센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해당 버전에서는 이제 디폴트 레이어에 대한 키 스케줄은 고유한 키 스케줄은 없고 그 앞에서 이제 메인 사이퍼에서 사용하는 키 스케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을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디폴트 코어인데 레이어와 매우 비슷합니다. 조금 더 작은 24라운드를 사용하고 있고 동일한 SPM 구조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는 선형 구조의 S박스였고 이 디폴트 코어에서는 이제 비선형 구조의 S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과 F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치환되고 있고 S박스 내부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4비트 아웃풋을 4비트 인풋을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퍼뮤테이션도 똑같고 애드라운드 컨스턴트도 그 레이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코어는 이제 자신의 키 스케줄이 있는데 로테이션 연산만으로 현재 버전에서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아시아 크립트 버전 논문에서는 아마 이 라운드 펑션을 키 스케줄에 그대로 써서 라운드 키를 생성하는 걸로 살짝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 로테이션 연산만으로 돼 있고 128비트 키에 전체 키의 우측 로테이션 20비트를 한 다음에 최상위 16비트의 K7에다가 16비트 단위의 우측 로테이션 1비트 연산을 수행하고 수행한 128비트를 라운드 키로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구현을 봤는데 이제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앞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키 스케줄이 없고 메인 사이퍼에 대한 키 스케줄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도 이 코어에서 사용하는 키 스케줄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현 시에 테스트 벡터가 계속 안 맞았는데 좀 디버그하는 식으로 원래 코드를 돌리면서 봤는데 이 애드라운드 키를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 스케줄은 계속하고 그 키 스케줄이 연결돼서 코어에서도 그 키 값이 들어오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더 특이점이 키 스케줄이 매 라운드 하지 않고 두 라운드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 논문에서 잘 발견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구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요 마지막 애드라운드 키를 스킵하고 마지막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첫 번째 이니셜 애드라운드 키를 스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은 코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구현은 보시면은 레이어가 먼저 수행되고 코어 그리고 레이어가 수행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8비트 키와 128비트 블록을 사용하고 처음에 이제 테스트 벡터를 맞춰보려고 128큐빗에다가 각자 키값과 초기 평문값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레이어를 먼저 수행하는 걸 보면은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128비트 애드 라운드 키 연산을 수행하고 라운드를 28라운드를 수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2라운드마다 키 스케줄 하길래 그런 식으로 했고 S박스가 수행이 됩니다. 이 S박스는 4비트 S박스라서 그 라이터 R 그 4비트 S박스를 양자 회로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터 R 구현식을 보면은 대충 이 정도의 양자 리소스를 써서 S박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박스가 끝나면 퍼뮤테이션 테이블을 쓰는데 퍼뮤테이션 테이블은 PPT에서 보시는 이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기프트에서도 똑같은 테이블을 쓰는데 0비트는 다음 0비트로 그대로 유지되고 1비트
33비트로 위치가 바뀝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바뀌는 곳의 1비트는 이제 원래의 기존 5비트가 새로운 1비트로 치환되기 때문에 네, 퍼뮤테이션 테이블을 0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10은 이제 요 다음 2비트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퍼뮤테이션 테이블을 구성하고 새로운 배열 안에 넣고 리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퀀텀에서는 이제 수학 게이트를 통해서도 이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애트리에서도 라이브러리로 무슨 로지컬 수압이라 해서 원래는 수학 게이트를 쓰는데 수학 게이트를 쓰지 않고 그 로지컬 수압을 써서 양자 소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식도 수학 게이트를 안 쓰고 그냥 비트 인덱스만 변경시켜주는 식으로 하면은 네, 양자 리소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새로운 배열에 새로운 큐비트 인덱스에 맞춰서 계속 넣고 리턴하는 방식이 더 편해서 이 방식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이 끝났으면은 네, add constant인데 add constant는 이제 기프트건과 유사하지만 네, 요 안에 있는 라운드 상수값만 다릅니다. 6비트 라운드 상수값을 사용하는데 요 해당 위치에 6비트 값을 더하는 연산을 하고 기프트와 동일하게 최상위 비트를 항상 뒤집어 줍니다. 네, 그렇게 add constant까지 하고 디폴트 레이어에서는 그 라운드 내부에서는 그 add 라운드 키 없이 종료됩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디폴트 레이어의 경우에는 요 마지막 add 라운드 키까지 수행하고 디폴트 레이어가 끝납니다. 디폴트 코어도 뭐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S박스를 사용하고 있고 얘는 키 스케줄을 똑같이 2라운드에 한 번씩 하는데 라운드가 끝나기 전에 네, add 라운드 키를 항상 해줍니다. 그래서 설정한 플레인 텍스트와 키값의 레이어, 코어, 레이어 해서 총 80라운드를 거치게 되면은 네, 암호문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네, 이렇게 암호문이 생성되고 이 암호문이 이제 테스트 벡터 중에 요 맨 아래 거를 테스트해 본 결과입니다. 다음 키 평문이 있을 때 71D1A라는 암호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왔고 나머지도 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측정할 때는 이러한 평문값과 키값 있는 X게이트는 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요 리소스 카운터로 리소스를 측정해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128비트 키 평문을 써서 256큐빗을 쓰고 토폴리는 8000대, 시낫은 13000대, 엑스에이트는 1100대, 뎁스도 이제 SPM 구조와 같이 원래 SPM 구조가 뎁스가 낮은데 얘도 이제 644로 이렇게 꽤 낮은 자원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